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게시판 글쓰기를 할 건데, 글쓰기를 하려면 어, 그 트랜잭션과 배치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트랜잭션 배치라이트는 왜 필요한 건지를 먼저 알아야 쓰는 거죠.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제가 테스트라는 게시판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게시물들이 이제 입력이 될 때마다 그거에 맞게 카운트를 증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인크리즈, 디크리즈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동기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 개수와 명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증가하다가 에러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게시물은 3개인데 카운트는 2개고 하면은 뭔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거를 위해서 예전에 메타에다가 이 카운트는 이제 펑션스가 대신 그 일을 해주기로 했었죠. 근데 뭐 펑션스를 시켜도 되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도 보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이 게시판을 내가 명확하게 이 바운더리 내에서 제어를 하겠다 하면은 트랜잭션을 써서 해결하는 게 더 옳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서를 이제 참고를 하면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 중에 트랜잭션과 배치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쭉 보면은 사실 제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서로 같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읽고 나서 업데이트를 한 결과를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읽고 나서 어떤 도큐먼트를 읽고 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경우가 맞으면은 뉴 파퓰레이션을 했어서 뭐 이런 걸 하고 아니면은 에러를 내뱉고 뭐 이런 건데 뭐 이거를 근데 트랜잭션이 있고 일단 배치라이트를 한번 보죠. 배치라이트는 뭐냐면 배치라는 걸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지우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예, 한꺼번에 이런 처리를 했죠.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커밋만 어, 동기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랑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제 적합한 게 트랜잭션은 파인드를 했을 때 먼저 찾아내고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할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할 행위는 뭐냐면 게시물을 쓴 다음에 얘도 같이 2개가 얘는 크리에이트 되고 얘는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면 얘는 지워지고 얘는 디크리먼트 감소하는 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배치라이트가 맞다고 보는데요. 어떤 일련의 행위를 하고 나서 쓰는 행위죠. 배치라는 거는 이제 쓰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쓰는 걸 다 하고 나서 커밋만 해주면 되는데 이 모든 것 중에 에러가 나면 어차피 뱉어내기 때문에 동기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행위를 이제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new라는 것보다는 아티클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에서 이제 보내질 때 아티클을 비워서 보내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제 아티클 아이디가 그러니까 수정할 게 없을 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저는 카테고리는 필요 없고, 이 쓰는 거는 쓰는 거에 집중하자고요. 쓰는 거는 콘텐츠. 이게 아니지. 얘 대신에 v, 에디터라는 거를 우리 쓰기로 했죠. 얘가 이니셜 밸류가 홈점라고 해주자고요. 나머지 옵션은 나중에 처리하고, 오늘의 중요한 거는 동기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폼 카테고리 필요 없고, 콘텐츠. 어차피 이 폼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이 폼에서 콘텐츠는 저는 파이어 스토리지에 넘기고, 타이틀과 부수적인 것들을, 어, 파이어 스토어에 쓰려고 하는 거죠. 일단 서브스크라이브 했을 때 타이틀만 받아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타이틀만 이제 받아오면 되는 거고,
사실 서브스크라이브 할 필요는 없죠. 구독할 필요는 없고 한 번만 읽으면 되는 거죠. 진짜로. 굳이 쓰는데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은 이제 쓰는 거에 집중할 건데 쓰는 거 그래서 한 땀 한 땀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은 쓰는 거를 할 때 지금 어싱크로 잡은 이유는 비동기로 해줘야 될 애들이 많은 거죠. 일단은 로딩 트루고 트라이 에러가 나면 에러 핸들러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this 로딩은 펄스가 되고 사실 이건 안 해줘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this route 푸시하고 기존에 어떻게 갔더라? 기존 폼에서 하던 행위 요거죠. 도큐먼트도 받고 다 쓰고 나면은 사실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보드에 어디로 가면 되죠. 원래 쓰던 양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일단은 그 도큐먼트 아이디가 필요한데 도큐먼트 아이디는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트에서 눌렀을 때 수정할 때와 새로 작성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업데이트 하느냐 크리에이티드 하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조건식으로 this article id라는 거를 만들었죠. 이 조건에 따라서 업데이트 하느냐, 이제 쓰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아이디는 그 저번에 한번 해본 적 있죠. 이 게시물을 플러스 할 때, 그러니까 애드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미 아이디를 파이어스토어가 넣어주는 형식인데,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프라이머리 키인데, 사실 유니크하다, 프라이머리 키다, 뭐 이런 것들의 가장 주된 공통된 관심사는 뭐냐면 유일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유일한 키를 알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생성한 시간이죠. 시간은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걔를 at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현재 시간이 되는 거죠. 현재 시간은 유일한 거고 얘 도큐먼트 키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애죠. 그리고 먼저 해줘야 될 게 저는 이 에디터를 쓴다는 건 뭐냐면 마크다운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포맷된 애를 저번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에디터를 할 때. 근데 이제 레퍼런스를 참조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건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폼점 콘텐츠는 못 쓰기 때문에 폼점 콘텐츠가 아니라 레퍼런스 이 지금 이 에디터가 좀 돔 요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돔 요소 중에 에디터를 얘를 뭐 에디터라고 하면 되죠. 똑같이 레퍼런스 이름 맘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 에디터라는 놈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 에디터에 invok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마크다운 형식으로 마크다운 형식을 MD로 받은 거죠 지금 받은 거를 어디다 써야 돼요? 지금 받은 거를 그때 파이어 스토리지 한번 배운 적 있죠. 파이어 스토리지가 어떻게 되냐면 스냅샷을 내뱉는데 어웨이트로 스토리지였나? 스토리지죠. 함수 형태로 해서 레퍼런스인데 이거는 이제 뭐 자기 맘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참조하기 쉬운 곳에다 놓는 게 좋겠죠. 어차피 지금 보즈라는 곳에 할 거니까 차일드 보즈에다가 또 차일드 구분을 위해서 이 도큐먼트에다가 차일드 어떤 파일 명이 되겠죠 이제 그 보드 디렉토리에 도큐먼트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명을 그래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는 그러니까 파이어스토어에도 쓸 수 있고 스토리지에도 쓸 수 있는 아이디는 created at에 get time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밀세컨드로 환산한 값이 나오는데요. 걔를
스트링으로 바꿔준 아이디를 결국 쓰면 되겠죠. 그 아이디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크다운 형식인 마크다운이다. 그리고 쓸 때는 풋스트링이었죠. 풋은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풋스트링은 MD가 되는 거죠. MD. 이 마크다운 파일을 이런 위치에다가 이제 하겠다. 근데 이제 쓰고 나면은 얘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얘를 억세스할 수 있는 URL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URL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await 지난번에 했듯이 스냅샷에 레퍼런스에 get 다운로드 이런 거 저 외우는 이유는 제가 많이 써봐서 그래요. 레퍼런스 보고 하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걸 글을 쓰자마자 마크다운 쓴 글을 읽어서 여기에다 저장하고 저장한 URL을 받아온 거죠. await로 받아오고 지금까지 멈추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실제 쓸 도큐먼트를 만들어 보자고요. const 도큐먼트는 여기에 써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타이틀이 제일 중요하죠. 타이틀은 this.form. 타이틀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타이틀 얘가 타이틀이죠. 타이틀과 콘텐츠 두 개인데 꼴랑 이 타이틀의 내용을 바꿨으면 그 타이틀을 이제 써주고 여기다가 수정한 시간 updated as은 created 시랑 같죠. 뭐 생성한 시간이랑 처음에 얘는 실제 시간 계속 반영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URL을 적어주자고요. URL은 URL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문서가 있으면은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도큐먼트를 그대로 업데이트하면 되죠. 근데 없다, 새로 생성을 했다. 새로 생성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새로 쓰는 건데 그때는 좀 해야 될 게 있죠. 도큐먼트에 created 언제 생성했다는 결국 created at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뭘 넣어줄까요? 생성할 때 뭐 넣을 수 있는 것들 있죠.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코멘트, 댓글 같은 걸 만약에 남긴다면 코멘트 카운트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뭐 딴 걸 넣어도 되고요. 뭐 리드 카운트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요. 일단 요거만 넣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어떤 콜렉션에 이제 생성을 하는 부분이죠. 생성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좀 생성을 하고 나서 카운트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생성하는 건 좋은데 에러가 나면 카운트와 카운트는 두 개인데 실제 아티클은 세 개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했을 때 배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배치를 한번 써보죠. const 배치라고 만들어주고 await 얘는 이제 콘스트한 곳에 이런 식으로 하면 배치를 만들 수 있어요. 요 예제 그대로죠. 그래서 요 DB가 결국 그거고 배치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한 다음에 커밋인데 이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이제 레퍼런스 주소가 앞에 들어오고 세팅할 값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대로 한번 해보죠. 배치를 만들었고 배치가 끝난 다음에는 요게 되는 거죠. 모든 어떤 일련의 행위를 하고 나서 커밋을 한다. 근데 뭐 뭐든 문제가 생기면은 다 롤백이 되는 거죠. 이 게시물 쓰던 것도 제가 뭐 하나를 썼는데 쓰다가 에러가 나면은 다 나가린 거죠. 다 롤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배치라고 하고 일단 먼저 데이터를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뭘로 해놨죠, 제가?
레퍼런스 얘를 레퍼런스를 밖으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퍼런스는 항상 있어야 되니까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레퍼런스는 얘는 이거고 예, 그래서 디스점 레퍼런스는 뭐 요런 애죠. 요런 애인데 아티클 아이디가 지금 없죠. 이 레퍼런스를 여기까지만 하고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이렇게 해주자고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떤 문서 아이디가 있을 때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레퍼런스는 지금 현재는 보드의 어떤 도큐먼트까지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reference.collection의 articles의 도큐먼트가 도큐먼트가 아이디인 거죠. 아이디. 지금 아이디 하나 만들었죠. 아까 getTime. create 된 밀리세컨드를 주소로 가지고 여기다가 도큐먼트를 그냥 써주는 거죠. 셋하고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죠. 셋하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어디다 해줘야 되냐면 this.reference가 바로 아까 보드의 도큐먼트 여기에 카운트가 있었죠. 여기 카운트에다가 이제 해줄 건데 여기다가 카운트는 그 인크리먼트 하는 거 저번에 한번 배운 적 있죠. 인크리먼트 하는 거는 파이어베이스 점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필드 밸류라고 점 예. 그럼 1 증가시켜주는 거죠. 이 파이어스토어 괄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콘스턴트한 값이라서 이 대문자가 쓰여진 건데 2를 증가하고 나서 결국에는 배치 커밋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배치하고 이제 문서 아이디가 있을 때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죠. 업데이트를 하는데 카운트를 중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레퍼런스에 위에 거랑 똑같죠. 근데 이번엔 도큐먼트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도큐먼트에 this.id를 가지고 왔겠죠. 아직 안 만들었지만 그래서 도큐먼트 요것만 하면 되죠. 타이틀과 언제 수정했느냐 그 URL이 뭘로 바뀌었냐 요것만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다 수정한 뒤에 수정도 되고 저장도 되는 그런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죠. 뭐 중간에 수정 에러가 나도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롤백이 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걸리고요. 뭐 트랜잭션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를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티클 해가지고 지금 빈 공란으로 들어왔고 빈 공란이니까는 서브스크라이브 지금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제목이랑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 넣어주고 나면 얘는 파이어 스토리지에 들어가고 얘는 파이어 스토어에 들어가는 값이 될 거고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저장을 하면 지금 뭐 표시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테스트에 제가 어떤 글을 넣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카운트가 올라간 거고 컬렉션에 articles라는 컬렉션이 생겼죠. 요거는 이제 newdate gettime으로 이루어진 밀리세컨드로 된 이제 그 저기죠. 시간이죠, 결국에는 환원하면. 시간에는 지금 코멘트 카운트 0이고 타이틀이 적혀 있고 제가 파이어 스토리지에다 쓴 주소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마크다운 파일이 있는 거고
얘를 이제 누르면은 그 문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됐고 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좀 써보면은 예, 이렇게 해서 쓰면은 카운트가 두 개가 되고 예, 카운트가 두 개가 되고 아티클은 또 두 개가 되고 제가 새로 쓴 내용과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URL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고요.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일련의 쓰고 읽는 작업들이 어, 한 번에 다 일어나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RDBMS에서 뭐 애시드 뭐 그런 이제 원자성 뭐 이런 무슨 이상한 뭐 논리들이 있는데 그거 책으로 보면은 되게 답답하고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데 사실은 뭐 그냥 사실 이런 거예요. 그냥 원리가 다 끝나고 롤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걸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그 트랜잭션과 배치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